자, 첫 번째 굿뉴스를 발표를 해드립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는요, 지구상에 자그마치 36,000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병들 하나하나 이름 암기하기도 엄청날 것이고, 그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무엇인지 치료제는 무엇인지 단답식으로 암기한다 할지라도 36,000가지를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이 질병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많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바로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다라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될까? 자, 그래서 한번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폐암은 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담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적어도 20종류 이상은 A급 발암물질이 그 연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나쁜 독소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내 몸에서 방어체계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독소를 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활성산소, 쇠까지 녹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소인데, 거기에 전자나 원자의 짝을 잃어버린 활성화된 산소는 어디에서든지 그 옆에서 자기가 부족한 걸 뜯어내려고 하면서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활성산소가 달라붙은 곳은 하나를 찢겨져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가 발생한 폐 부분에서 폐의 조직을 뜯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은 폐암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폐암도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간경화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간경화증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 속에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을 해독의 장기인 간에서 해독을 해주는데, 그 해독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 활성산소가 결국은 간세포를 두들겨 패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경화증도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내장도 결국은 자외선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줬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앞에 산소가 떠 있어요. 삼중항산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그 삼중항산소를 한 방 땅 쳐버리면은 얘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눈에 있는 각막을 뜯어내면서 거기가 하얗게 녹슬어 버리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질병, 그게 바로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백내장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질병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발생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기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소화기관은 채식을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활성산소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합해지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수치가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흘러다닐 때에 혈관 점막세포는 아주 미끈미끈한 점막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달라붙기가 어렵습니다. 쭈르륵 하고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달라붙으면 활성산소가 점막세포를 뜯어내게 되고 그리고 산화콜레스테롤이 그 혈관 점막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 이 점막세포는 산화콜레스테롤이 점점점 달라붙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질 것이고 그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증이 되면 혈관 내면적이 좁아집니다. 혈관 내면적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줘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넓었던 것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피를 세게 품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심장은 무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될 거예요. 그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 뇌출혈, 바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뇌졸중도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을 할까요? 암은 흔히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상하게 만들면 암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암도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6,000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그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질병의 원인은 단 한 가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까짓것 그 활성산소 하나만 잡으면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활성산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활성산소가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산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프리 레디칼 중에서 산소가 짝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자연계에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짝이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는 것이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도록 만들어 놨고 이렇게 서로 짝을 딱 맞춰서 존재하는 물질들은 나름대로 평안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자 차원이든 분자 차원이든 전자 차원이든 짝을 잃어버린 물질들이 나왔다. 그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산소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산소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있으니 옆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안정될 텐데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불완전한 산소는 어디선가 자기에게 필요한 원자나 전자를 뜯어내서라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여기저기 계속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산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된 산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활성산소가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위장벽 세포가 있는데 그 위장벽 세포에도 플러스 전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벽 세포에서 저 마이너스 전자를 딱 뜯어서 내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채워놓으면 너무너무 만족스럽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벽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전자나 원자를 사정없이 뜯어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안정된 산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위벽 세포는 하나가 찢겨져 나가면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벽 세포가 하나의 전자가 부족해지면서 또 다른 불안정한 활성산소와 같은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또 뜯어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세포가 또 찢겨지면서 활성산소와 같은 상태가 되겠어요. 그 세포가 또 그 옆에 걸 뜯어냅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 위치가 위장 부위면은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눈 부위다 그러면은 암 질환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이 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이 모든 병이 생긴다. 이것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견한 최신 의학 뉴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